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가짜 엠보 기술 첫 시간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짜 엠보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엠보 기술은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지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들에게서 만약에 제대로 배운다고 한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는 기술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수학 천재에 관한 영화를 유튜브로 이제 시청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영화에는 항상 명대사가 나오죠. 수학을 왜 공부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에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학만큼 정확한 공부는 없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푸는 과정이 틀리면 답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하지만 반영구 화장은 사실 수학은 아니에요. 근데 인체공학적으로 엄청나게 근접한 기술이라서 엠보 니들 공부나 엠보 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이제 못해도 되지만 공학은 수학과 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엠보침이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가짜 엠보 기술과 진짜 엠보 기술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별력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오른손잡이가 고객의 왼쪽 눈썹. 자, 이게 이제 고객의 왼쪽 눈썹이죠. 오른손잡이가 고객의 왼쪽 눈썹을 시술할 경우에 니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엠보 기술을 이렇게 빙빙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 빙빙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엠보 침의 방향과 각도를 또는 그립을 이렇게 안 잡습니다. 이렇게 안 잡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엠보침이 어떻게 잡혀지느냐 하면은 저쪽에 가서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이죠. 저쪽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잡는 것은 제가 지금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빙빙빙 돌아가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머리맡에도 앉았다가 또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오른손으로 역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엠보 니들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잡혀질 겁니다. 자, 지금 사진에 있는 사진과 저쪽으로 넘어가서 엠보 기술자가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의 니들의 각도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사실을 제가 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오른손잡이가 제가 빙 돌아왔습니다. 빙 돌아오면, 자, 제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쪽에 앉았을 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자, 이 그림이 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이해가시나요?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술자는 이쪽, 자, 지금 이쪽에 앉아 이 손 모양대로 하면 완전히 짝퉁 기술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각도로 연습하는, 수강을 교육을 받는 어떤 영상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제가 가끔씩 이제 보이는데, 또는 이제 시술 모습 사진들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근데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 어제 영상하고 오늘 영상을 딱 보시면 내 기술이 가짜구나, 내 기술이 왜 이렇게 안 됐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갔죠.
수학과 공학은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듯이, 저는 27년 동안 이 증명되지 않는 엠보 기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엠보 펜대를 잡으시거나 뭐 볼펜을 잡으시거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증명이 됩니다. 반드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술만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빙빙 엠보 기술은 가짜 기술이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만약 이제 빙빙 엠보 기술로 하시는 기술자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공개적으로 세미나를 요청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100% 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엠보의 니들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제가 니들 방향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 사실은 이게 피부에 닿아야 되죠. 근데 이런 방향으로 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닿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닿아야 되느냐? 자, 이 방향에서 바늘이 이렇게 서야 되겠죠. 그죠? 바늘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 이제 바늘이 서야 되는 그런 그림은 자, 여기에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자, 여기는 이제 실제로 바늘이 좀 서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각도에서 세워서 이렇게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시술을 하려면 엠보 니들이 피부에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이 닿는 순간을 랜딩이라고 합니다. 랜딩. 근데 이 랜딩이라는, 반영구 화장에서 랜딩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이제 기술자들이 뭐 인스타에 보면 랜딩이라고 뭐 같은 커리큘럼에 랜딩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 제자이면은 다행이겠으나, 랜딩의 의미를 뭐 랜딩각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랜딩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 제자면은 다행이지만, 랜딩이라는 의미를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베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빙빙으로 엠보 눈썹을 하시는 분들의 엠보침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빙빙으로 엠보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분들 뿐만 아니고, 엠보 기술 배우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상식적으로 굳이 엠보펜 때나 엠보침이 아니더라도, 자, 볼펜으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잠깐만, 이게 어디 갔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펜을 들었어요. 자, 볼펜이나 엠보 침이나 선을 그리는 각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엠보 선을 그리려면 시작점이 있을 것이고 끝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게 마련이죠. 시작점과 끝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엠보는 이런 선을 수십 개 만들어서 눈썹을 만드는 기법이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자, 기술자는 자기 팔꿈치 안쪽의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듯이 그려야 됩니다. 자,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동작.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엠보펜을 이렇게 잡고요. 자, 제가 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이쪽에 앉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긋게 되면 제가 시작을 하면서, 자,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제 몸쪽 방향이면서 저 오른손,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오른손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굽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거죠. 제가 오른손 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동작. 자,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도 이게 오른손으로 말려 들어오는 동작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야지 이 동작이 가장 편하고 떨림이 없는 동작이 될 것이며, 이쁜 곡선을 만들기에도 가장 좋은 공학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쪽으로 말려 들어온다. 자,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자,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객의 오른쪽 눈썹을 만든다. 오른손잡이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어제의 사진을 한번 딱 보겠습니다. 어제 사진. 자, 오른손잡이가 어떻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반대 방향으로 와서, 자, 빙빙 기술자분들의 엠보 방향이 어떻습니까? 엠보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눈썹의 엠보선은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자,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죠?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빙빙으로 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런, 아까는 오른손 쪽으로 말려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엠보침으로 엠보선을 만드시는 우리 빙빙 기술자분들, 이게 선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은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는 동작은 어떤 동작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런 방향, 자, 오른손은 말려 들어오는 동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 바깥쪽, 자, 이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이 바깥쪽이 아니고 이런 동작이 됩니다. 자, 엠보침으로 침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누워져 있는데, 자, 여기서 순정각은 누워져 있는 방향 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니들이 침이 펜대가 이쪽 방향으로 누워져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 방향. 자, 이게 순 엉터리 기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빙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작으로 눈썹 꼬리를 만들거나 몸통선을 만들거나 머리선을 만들죠. 이 각도로 만들게 되면 선이 이쁘지도 않고 곡률 반경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선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뭐 턱턱 걸리는 현상도 나오고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아마 있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눈썹 꼬리 부분은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머리 부분과 뭐 몸통 부분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양쪽 눈썹이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잡이 엠보 기술자가 고객의 왼쪽 눈썹, 오른손잡이 기술자가 고객의 왼쪽 눈썹을 시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엠보 니드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손잡이 기술자. 자, 제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고객의 왼쪽을 할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넘어가서 하면은 시계 방향은 맞는데 뭐 니들의 각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이쪽은 반시계 방향이고, 자, 만약에 이게 국가시험이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내지 않으면 엠보 시험 전체가 완전 가짜 시험이거나 엠보 기술을 사실 1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기술자들이 출제를 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 방법은 30년 전에 이 엠보 기술을 만든 사람조차도 이 방향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고객의 왼눈썹은 시계 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시계 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고객의 오른쪽 눈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서, 몸쪽으로 당기면서 시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바로 엠보 밀당 기술이라고 합니다. 엠보 밀당. 자, 이 밀당 기술은 30년 전에 중국의 뜯기 엠보 기술을 개발한 창시자 데이비드가 만들었고, 제가 27년 전에 중국의 기술을 이게 한국형 밀당 기술로 변환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3D 엠보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빙빙으로
엠보 기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공학적으로 증명을 다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술자가 그냥 편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분은 그건 이제 좀 기술도 아니고 뭐 기법도 아니고 요령도 아니죠. 그냥 증명할 수 없는 기술,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기술을 이제 막 잘 모르는 초보를 대상으로 엉터리 기술을 가르친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제 빙빙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빙빙으로 하지 않는 기법으로 저같이 한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그동안 배웠던 수강생들이 아마 난리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르친 것이 사실 엉터리 기법이라고 이실직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금 빙빙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아마 조금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수학적이고 사실 공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술을 정확히 좀 전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경력이 5년 이내, 10년 이내 또는 그 이상으로 되셨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국가 자격증이 생겨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한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나 테이블을 갖다 놓고 국가 시험장에 딱 있는데 고무판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사람을 돌리는 게 되는 거죠. 고무판을 돌리게 되면. 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돌려?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시술을 한다 그러면은 누워있는 사람을 빙빙 돌릴 수는 없는 거고 기술자가 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그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대회를 하는데 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쪽에서 앉았다가 또 머리맡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엠보 기술은 사실은 말로만 가르칠 수 없는 공학적인 문제와 기술자들이 이렇게 자세, 어디서 하느냐, 막 빙빙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자세 문제와 방향을 틀어야 돼. 또 이제 기술자가 그냥 한 군데 앉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엉덩이를 좀 올렸다가 엉덩이를 내렸다가 또는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틀었다가 다시 이렇게 틀었다가 하는 그러한 방향 틀기 자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침법과 또 왼손 이 파지법 이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함께 배우셔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과 가르치는 분이 사실 저쪽 건너편에서 배우거나 뭐 옆에서 이렇게 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대충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하고 수강생하고는 항상 1인칭 시점. 이게 배우는 사람도 여기서 보면서 가르쳐야 되고 또는 가르치는 사람도 이쪽에서 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똑같은 자세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엠보침 자체가 0.15mm 초미세 니들로 바늘이 21개씩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바늘을 몇 개 사용하고 몇 개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시술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제 단속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제 이 단속을 아직까지 이제 별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교육 허가를 받고 이게 가르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교육 허가를 내고 이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용 학원에서 뭐 국가 자격증을 가르치는 미용 학원에서 이거를 가르친다. 그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반영 과정은 가르치기 안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반영 과정 학원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도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가르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르칠 기술이 안 되는 분들이다. 근데 왜 가르치냐? 단속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시술보다 단속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기술을 조금 아는 기술자가 찾아오면은 못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쪽에서 한 500만 원 까먹었어. 근데 열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강을 했는데 또 잘못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엠보를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고 어느 게 이쁘다, 어느 게 한번 안단 말이야. 그런데 재수강이나 삼수강을 딱 가보니까 아니 저 가르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뭐 나을 것도 없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그다지 좋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서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오면은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빙빙으로 하는 사람들,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게 빙빙이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그럼 이 빙빙 돌아가시는 하시는 분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 못 가르칩니다. 빙빙이 짝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빙빙이 짝퉁인지 모르는 초보 기술자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초보자들만 좀 상담을 오는 것을 고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광고도 사실은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엉터리 광고, 기술 광고는 없어요. 엉터리 광고에만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객은 모르니까. 뭐 어쨌든 기술자를 찾는 것도 그다음에 배우는 사람의 능력이고 선택입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그 선의의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 광고인데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수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빙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 사람 광고에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건 잘못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강료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말이죠. 관용과장을 배우는데 누가 얼마가 적정하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만 잘하면 수강료를 1,000만 원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이 저같이 이제 어디서 실패를 1번, 2번, 3번, 막 4번 이렇게 연속되게 짝퉁 기술을 배우셨던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면은 수강료를 잘 안 내려고 하죠. 왜? 그동안에 뭐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건데 수강료를 낼 여력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고민만 하다가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돈은 다른 데 갖다 주고 저한테는 수강료를 좀 깎읍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하여튼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광고 자체가 완전 짝퉁 기술인데 진짜 기술 같이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고소하시면 됩니다. 완전 가짜 기술인데 완전 진짜 기술 같이 가르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고소하시면 되고, 그게 왜 완전 짝퉁 기술이냐고 하면은 뭐 공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고소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분들이 안 계시죠, 우리 업계에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뭐 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주의 마음이고,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딱 기술을 배웠는데 이 사람 기술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환불하시면 돼요. 바로 배운 거 하고 환불하시면 되고, 이 사람 기술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대로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스타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게 진짜 기술이고 어느 게 가짜 기술인가는 여러분들 여러 곳에 이제 서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선생님은 왜 광고를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광고만 했으면 저 선생님인데 갔을 것을. 그거는 지금에서야 하는 말씀이시지, 여러 번 배우기 전에 돈이 만약에 수강료가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500만 원짜리 TV를 산다. 상당히 좋은 TV죠.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을 살까, LG를 살까, 뭐 어디를 살까, 많이 뭐 곡면 TV를 살까, 평면을 살까, 많이 검색을 해보시겠죠. 그리고 매장에 가서 직접 보시게 될 거고. 근데 이 반영과 화장의 기술의 선택에 있어서는 왜 집 앞에 샵을 선택을 해야 되고, 왜 길 건너 집이랑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반영과 화장 기술은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다. 진짜 기술자는 여러분들 집 앞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자는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의 그 누구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여러분들 삼성 앞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냥 TV에서는 보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는 만큼만 보인다고 하는 게 사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좋은 기술자, 제대로 된 기술자를 찾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집 앞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지방이잖아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천안 뭐 많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리지널 기술자는 몇 명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 앞에 있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있으신 분이 20년, 30년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근데 대부분의 진짜 기술자는 광고 안 하고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에 눈썹 가격 한번 보십시오. 눈썹 가격. 인스타에 눈썹 가격 한번, 광고 나오는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무슨 뭐 피자 한 판 가격에 거의 이제 근접해가지고 가던데, 그러면 실력은 안 봐도 뻔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법으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의료 분야에서는 너무 호도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자들이 사실은 병원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음 시간에 병원과 반영과장 기술자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요 주제는 빙빙으로 하면은 안 된다 였습니다. 빙빙으로 하면은 짝퉁 기술이었다 이거고, 자, 고객의 오른 눈썹, 자, 고객의 왼 눈썹부터 먼저 시술하는 거 여러분들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의 왼쪽 눈썹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이다. 고객의 오른쪽 눈썹은 고객의 왼쪽 눈썹, 죄송합니다. 고객의 왼쪽 눈썹은 시계 방향이다. 고객의 오른쪽 눈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술하는 것을 밀당이라고 한다. 자, 이쪽은 밀고 이쪽은 당깁니다. 그래서 밀당 기술이라고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3편, 지금 1편, 2편, 이 영상 2편입니다. 3편 영상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십시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